(12월) 미실업률이 3.7%에서 제자리하고 일자리는 21만 6천 개 증가해 2023년 강력한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난해 자동차 판매 1위는 GM, 2위는 토요타, 3위는 포드, 4위는 현대 기아차가 차지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플로리다주가 값싼 캐나다 처방약들을 수입하도록 허용해 전국에 확대되면 처방약 값이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해 1230명이 기소되고 그중 90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수십 명은 아직도 수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말 워싱턴 DC 일원부터 보스턴 지역까지 북동쪽 해안을 중심으로 겨울 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12월 미실업률이 3.7%에서 제자리하고 일자리는 예상을 웃돈 21만 6천 개나 늘리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강력한 고용을 유지하는 호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한 해 미국에서는 270만 개의 일자리를 늘려 한 달 평균 22만 5천 개씩 증가시키면서 36개월 연속 고용 증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일자리가 2023년 한 해 예상을 웃돈 강력한 고용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은 3.7%로 전달과 같았다고 연방노동부가 5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 일자리가 21만 6천 개나 늘었다고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수정된 전달의 17만 3천 개나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 17만 개 증가를 모두 웃돈 호조를 보인 겁니다. 다만 11월의 일자리 증가는 당초 19만 9천 개 증가로 발표됐다가 이번에 17만 3천 개로 하향 조정됐으며 10월 일자리 증가는 당초 15만 개에서 이번에 10만 5천 개로 대폭 낮아져 두 달 합해 7만 1천 개나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한 해 미국 고용 성적은 전년보다는 뚜렷하게 둔화됐으나 예상보다는 강력함을 유지해 선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은 2023년 전체 270만 개를 증가시켜 한 달 평균 22만 5천 개씩 늘렸습니다. 2022년에 480만 개, 월 평균 39만 9천 개 증가보다는 크게 둔화된 것이지만 양호한 수준인 한 달 평균 20만 개 이상씩 늘리고 3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호성적을 기록한 겁니다. 2023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업종별 고용 현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축업이 1만 7천 명, 제조업이 6천 명 늘린 반면 광업은 1,000명을 줄여 희비가 갈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선 레저 호텔 식당에서 가장 많은 4만 명을 늘렸습니다. 헬스케어에서 3만 8천 명, 소셜 지원에서 2만 1,000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소매업종에서 1만 7,400명, 정보업종에서 1만 4천 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1만 3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반면 수송 저장 업종에선 유일하게 2만 3천 명을 줄였습니다. 정부에서 연방 7천 명, 주정부 8천 명, 로컬 정부 3만 7천 명을 합해 5만 2천 명이나 급증시켰습니다. 12월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전달보다 0.4% 올라 연율로는 4.1% 인상됐습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 임금 상승 4.1%는 전달보다는 0.1포인트 올라간 것이지만 물가를 다시 상승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2023년 한 해 미국 내에서 판매된 자동차들은 1,560만 대로 전년보다 12.3% 상승해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판매 1위를 차지한 GM은 260만 대를 판매했고 2위는 토요타 225만 대, 3위는 포드 200만 대를 기록했으며 현대는 80만 대, 기아는 78만 대를 판매해 이를 합하면 158만 대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2023년 자동차 시장은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2023년 한 해 미국에서 판매된 새 자동차들은 1,560만 대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1,700만 대에 근접하고 있어 거의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 한 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자동차를 판매한 1위는 최대 제조업체인 GM으로 260만 대를 팔아 전년보다 14.1% 늘어났습니다. 뷰익 브랜드 판매가 61%나 급증했고 쉐볼레는 13.1% 늘어났습니다.
반면 GM의 대표적인 전기차인 쉐비 볼트는 7만 6천 대를 판매했으나 생산 중지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년보다 2.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위는 일본의 토요타로 한 해 동안 225만 대를 팔아 전년보다 6.6% 늘어났습니다. 토요타는 전기와 휘발유 겸용인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독주해왔는데 2023년에도 62만 대나 판매해 전년보다 30%나 급증했습니다. 3위 포드는 200만 대를 팔아 7.1% 늘었습니다. 포드는 한 해 동안 전기차를 7만 2천 대 팔아 전년보다 18% 늘렸는데 그중 F150 라이트닝 경트럭 전기차는 무려 74%나 급증했습니다. 4위는 현대차의 80만 1000대와 기아차의 78만 2,500대를 합해 158만 3,500대를 판매한 현대 기아차가 차지했습니다. 현대차는 전년보다 11% 늘어난 것이고 기아차는 13% 증가시켜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5위는 크라이슬러와 다치, 지프, 램 등을 생산하는 스텔란티스로 153만 대를 판매했으나 거의 유일하게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위는 일본 혼다가 130만 대를 팔아 전년보다 33% 늘어났습니다. 7위는 일본 닛산으로 90만 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23.2% 증가시켰습니다. FDA 미식품의약국이 플로리다주가 값싼 캐나다산 처방약들을 수입하도록 최초로 허용해 전역으로 확대되면 미국의 처방약 값이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첫 FDA 승인으로 향후 2년간 캐나다산 처방약들을 수입해 공공기관부터 사용할 계획이며 여러 주들이 FDA의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어 새해에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마침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처방약 값을 파격 인하시키려는 또 하나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값싼 캐나다 등 외국의 처방약들을 수입해 미국 내 처방약 값을 대폭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FDA 미 식품의약국은 플로리다가 캐나다산 처방약들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초의 외국산 의약품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플로리다와 같은 캐나다산 처방약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각주의 신청서들이 이미 FDA에 접수돼 있어 수입 승인이 잇따르고 미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FDA의 최초 승인에 따라 플로리다주는 앞으로 2년간 캐나다산 의약품 가운데 천식과 당뇨, 에이즈, 항정신 치료제 등을 수입해 우선 장애인과 수감자들부터 이용할 수 있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플로리다는 이어 메디케이드 이용자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상대적으로 값싼 캐나다산 의약품을 수입해오면 첫 해에 1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처방약 값보다 절반 내지 3분의 1 가격으로 나타난 캐나다산 처방약 수입은 연방과 각 주정부들의 정치인들, 환자들, 의사들까지 전폭 지지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캐나다산 처방약 수입을 처방약값 인하 방안의 하나로 제시해왔기 때문에 FDA의 각주 수입 승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제약업계가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고 캐나다 정부가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어 미국 수출을 통제할 것으로 보여 급속도로 확산시키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의약품 수입으로 가짜약 범람과 약품 부작용의 속출에 안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FDA는 각주의 수입 승인 절차에서부터 수입품이 진품이고 안전한지 검사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분기마다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효능없고 안전치 못한 수입약품은 걸러내고 미국 내 처방약 값을 낮추는 효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연방의사당 점거 사태가 3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1230명이 기소되고 그중에서 900명이 유죄를 시인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써 만기 출소자들이 나오는가 하면 수십 명은 아직도 수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연방의사당을 점거해 대통령 선거인단 인증을 지연시킨 행위가 내란 행위인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개입한 혐의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지 마지막 난제를 풀기 시작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군중들이 워싱턴 연방의사당 앞에서 대통령 선거인단 인증을 막으려 시도했던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가 3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워싱턴 DC 연방검찰과 연방판사들에 의해 연방의사당 앞에서 시위하고 공권력의 폭력까지 행사했던 군중들의 경중을 가려 기소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연방검찰은 의사당에 침입했던 이른바 폭도들 가운데 1,230명을 연방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로부터 경찰을 폭행하거나 의사당 점거 선동을 모의한 중범죄자들로 나뉩니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 730명은 스스로 유죄를 시인했으며 또 다른 170명은 무죄를 주장했다가 판사나 배심원들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합해 900명이 유죄로 결정됐습니다. 900명 가운데 750명은 형량까지 선고받았으며 그중 3분의 2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짧게는 수일간 구금된 사람들도 있고 최고형으로는 점거를 주도한 구구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전국 회장이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가운데 연방의회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는 절차를 가로막아 지연시키고 의회 경찰 등 공권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격 행동을 한 300명 이상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로 경범죄로 기소된 사람들과 가벼운 중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상당수가 이미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4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의 뉴저지 한 남성은 지난 6월에 가석방되는 등 상당수는 형기를 마치고 이미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잠적했거나 도피한 사람들, 아직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 수십 명은 FBI로부터 수배당하고 있고 $10,000에서 $500,000까지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스의 한 간부는 가택연금 중에 잠적해 수주간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혀 1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당 점거 사태에서 과격 행동을 한 사람들 중에 수십 명은 아직도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사당 점거 사태 하루 전인 2021년 1월 5일 워싱턴 DC에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건물 밖에다 CCTV에 찍힌 장면으로 수배되고 $500,000의 현상금까지 걸었으나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소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비가 내리던 워싱턴 DC 일원부터 보스턴 지역까지 북동쪽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따뜻한 날씨에 익숙해져 있던 워싱턴 DC 지역 주민들은 급격하게 추워지는 날씨와 겨울 폭풍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말 워싱턴 DC 일원부터 시작해 보스턴 지역까지 거대한 눈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만과 그 주위, 대서양 일대에서 생성된 습기를 머금고 북상한 폭풍은 토요일 워싱턴 DC 일대와 볼티모어 지역에 눈을 뿌리면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 일요일에는 뉴욕, 보스턴 일원에 많은 눈을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일대는 눈, 진눈깨비가 동반되는 화씨 30도 중반의 날씨라 눈이 내려도 금방 녹을 수 있지만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 눈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북서쪽과 뉴욕, 보스턴 지역은 6에서 10인치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눈 폭풍 경보는 2년 만에 내려지는 큰 윈터스톰을 경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작년 0.4인치에 불과한 적설량을 보였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이번 겨울에는 적설량이 큰 눈, 폭풍 등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져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과 다습한 날씨, 많은 눈이라는 혼란스러운 날씨를 보여준다고 NOAA 국립해양 및 대기관리국은 밝혔습니다. 열대 태평양의 강력한 엘니뇨와 기록적인 높은 지구 해양 온도의 결합은 예상치 못한 방식의 겨울 기온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엘니뇨 겨울은 제트기류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데 다습한 날씨를 바탕으로 제트기류의 남쪽 분지인 캘리포니아 중부부터 플로리다까지는 평균 이상의 강수량을 가져오고 제트기류의 북쪽 분지는 차가운 북극 공기를 가져와 폭설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엘니뇨의 다습함은 겨울 강수량을 늘리는데 얼마나 춥느냐에 따라 다습한 날씨는 폭설로도 폭우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NOAA의 기후예측센터는 엘니뇨 기간 동안 동부 해안을 따라 형성된 주요 폭풍 선로가 남쪽과 동쪽으로 억제되는 경향이 있어 중부 대서양 주위에 이번 겨울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지붕과 거터, 배수로를 살펴보고 얼음 제거용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이 좋고 자동차 와이퍼를 세워놓거나 자동차의 가스도 미리 채워놓는 것이 좋으며 한파로 사망하는 경우 주로 집안의 전원이 차단되어 난방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많으니
긴급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피할 준비, 핫라인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aidteam.org나 fairfaxcounty.gov에 들어가면 이머전시 쉘터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